분기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SDP 전략이란 무엇이냐? 사업성 검토가 완료가 되면은 고객의 요구를 해결하는 가치 제안을 마케팅하고 판매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로 무엇을 하냐? 일단은 시장을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타겟 고객을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고객의 마음에 포지셔닝하는 전략 수립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STP 전략입니다. 그래서 STP는 첫 번째 고객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두 번째 타겟 고객 선정, 타겟팅, 그 다음에 고객의 마음의 인식, 포지셔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품 범주와 소비자 욕구에 근거해서 동질적인 여러 고객 집단을 나누고 그 다음에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을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남에게 좋은 시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을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에게는 기회와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스마트폰을 하나를 만들어서 하이엔드, 로우엔드 모든 시장에 다 갖다 팔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대부분의 매출은 특정 고객으로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세일즈와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 핸드폰이고 샤오미 같은 경우는 로우엔드 핸드폰, 이렇게 어떤 분야에 어떤 특정 고객에 집중해서 거기에 맞는 세일즈와 마케팅을 전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분화는 어떻게 하느냐? 시장의 공통적인 수요와 구매 행동을 가진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수요와 구매 행동을 나누고 그 그룹의 욕구와 필요에 맞추어서 세일즈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소비자 회사인 프록터 앤 갬블은 시장 세분화 기법을 가장 잘하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P&G는 10가지의 다른 상품의 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누가 7가지, 샴푸는 6가지, 식기세제는 4가지, 치약은 4가지, 화장실용 화장기 4가지를 갖다가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거의 비슷한 제품인데도 다른 브랜드들을 갖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 상표들은 또 각각 3-4가지 종류의 크기로 다른 포장, 그래서 가루로 된 것도 있고 액체로 된 것도 있고 향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으로 또 그 종류를 나눕니다. 그래서 P&G는 이렇게 해서 시장을 잘 세분화해서 각 고객층의 요구를 만족시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 타이드 하나를 갖고 많은 고객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이 고객마다 다 다른 제품, 욕구를 만족시키는 솔루션을 해서 현재 미국 세제 시장의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미국의 자동차 회사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죠.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도 GM 밑에 굉장히 다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층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그멘테이션 전략입니다. 시장 세분화를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 인구 통계적, 심리 도시적 변수로 먼저 시장을 나누고 그 나눈 시장에 대해서 각각의 다른 행동 패턴으로 시장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행동적인 변수로 먼저 시장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시장을 지리적, 인구 통계적, 심리적, 도시적으로 시장을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분화 결과는 상호 간의 이질성이 극대화돼야 됩니다. 시장을 나눴는데 그 시장들은 곧 이질성이 극대화돼야 되고 그 세분 시장 안에서는 동질성이 극대화되도록 세분화를 해야 세분화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세분화에 대한 기준이 되는 변수를 보시면 지리적 변수는 무엇인가? 이렇게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지리적으로 세분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에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지리적 세분화의 중요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구 통계적 변수죠. 나이, 연령, 성별, 지역, 소득 수준, 학력, 가족 수 같은 형태로 세분화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 도식적 변수는 추구하는 가치나 개성이나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적 세분화는 뭐냐? 고객이 원하는 니즈의 혜택에 따라서 의사결정 역할에 따라서
사용자와 사용량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40대의 수원 영통에 거주하는 청소년 자녀가 있는 독실한 신앙심이 있는 학구열이 높은 맞벌이하는 여성이라는 아주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예를 보면 40대는 인류죠. 인구 통계적. 수원 영통 지리적 변수죠. 청소년 자료가 있다는 것은 인구 통계적이고, 독실한 신앙이라는 것은 심리 도시적, 학구열이 높다라는 것은 행동학적이고, 맞벌이를 한다는 것은 행동적. 바로 이렇게 이런 형태의 것들을 가지고 아주 세분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의 조건은 뭐냐? 첫째,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각 시장의 규모나 구매력 같은 세분 시장을 갖고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규모입니다. 충분한 규모가 마케팅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비자가 접근할 기회가 없다 그러면 세분시장 가치가 상실한다. 그래서 접근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차별화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각 세분시장이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여줘야지만 확실하게 세분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예를 보면 변수가 40대, 그 다음에 수원 영통 거주, 청소년 자녀, 독실한 신앙심, 높은 학구열, 맞벌이 부부, 이것들에 대해서 측정 가능성과 규모와 접근 가능성, 그다음 호흡에 대한 차별적 반응이 얼마나 있는지를 같은 이런 표를 만들어서 이 세분화가 제대로 됐는지를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